알겠습니다. 19학년도 입시 전형 좀 뜯어보기를 할 텐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. 학생들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그걸 네. 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. 먼저 국립대 장점에 대해서 이제 앞에 선생님들이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. 충분히 이제 뭐 다들 공감하고 계실 내용 같아요. 먼저 이런 질문입니다. 국립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?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먼저 네. 좀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. 전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 국공립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역 경제화 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인재 할당제 같은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국공립대학교들이 이제 그 학생들의 취업률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의 광고나 어떤 입학처의 홍보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사실 올해 연초에 이렇게 그 학교의 취업률을 과장해서 부풀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을 하겠다.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. 어떤 청년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흡족해 할 만큼은 아니다. 그래서 사실은 거점 국립대를 나왔다고 해서 취업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모든 저는 학과가 생각이 되는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. 모든 학과는 아니고요. 그렇죠. 요즘 그 취업률을 보통 취업률 이야기할 때 단순 취업률 하고요. 네.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을 그렇죠. 이제 같이 발표를 하는데 그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? 단순 취업률은 일단은 어딘가 소속이 되면 다 취업률에 그렇죠. 포함되는 거니까. 편의점에 소속돼도 그렇죠. 취업. 단기직, 장기직, 네. 그다음에 임시직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갈 데 없어서 잠깐 가는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유지 취업률이라는 건 뭐냐면 취직하고 나서 4개월 이후에 한번 조사하고요. 그다음에 네. 12월에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취직을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직장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네. 비교적 정확한 취업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별로 차이가 있기보다는 네. 학생들이 전공하는 것별로 좀 그 유지 취업률이 차이가 있는데 네. 단연 1등은 이제 교대가 이제 95% 정도로 이 유지 취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산업대라든지 이런 대학이 78.8% 정도 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거점 국립대. 거점 국립대, 네, 거점 국립대의 유지 취업률 일반 대학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지역인재 할당제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더 높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.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점 국립대 중에서 네. 서울대를 빼면 어디가 유지 취업률이 가장 높은 걸로 통계가 나와요?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학인데 그 충북대. 아, 충북대요. 네, 네네, 충북대가 93.3%. 제가 그것까지는 예, 또. 그게 예, 아마 이게 대학알림이에서 공시한 결과로 네, 맞아요. 나오긴 하는데 이게 관심이 엄청 많나 봐요. 그러니까 보니까 공지사항에 2016년도, 2015년도 이 취업률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가 그 자료 제공이 원활치 않음이라도 공지사항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래 원활치 않은? 지금 대학알림에서 핫 이슈는 취업률이다. 이제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아요. 거점 네. 국립대의 취업률하고 이제 관련돼서 한 가지 네네.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네. 지금 LH공사, 수자원공사, 네. 지금 이런 공사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. 지금 다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한 그렇죠. 상태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공사가 옛날에 아주 좋은 직장 중에 하나다. 뭐 이런 네.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가 아동학과 여기도 인문계학과 중에서는 94.4%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. 여기도 좀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는데 약대를 이제 학부제로 네, 6년제로 뽑는다. 6년제. 그러면 아마 지방거점 국립대 취업률에도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약학대에 나와가지고 거의 93.3%. 약대가 지방에 네. 많았잖아요. 네. 국립대. 근데 요게 이제 다시 학부제로 돌아오면 실제로 이제 취업률이 바로 형성되는 그런 구조도 있으니까 수치에 뭐 이렇게 등락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한 그다음에 정부가 고시한 어떤 취업률이라는 이 지표 중요하잖아요. 네. 하지만 여기에 현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일반화에 왜냐하면 빠지죠. 그렇죠. 이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취업과 관련된 정책, 네. 그다음에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이런 정책들을 주목한다면 네. 본인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아까 이제 질문이 보장됐느냐 이 부분이 참 그건 이게 아니라는 보장이라는 말을 네, 참 네, 네.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사관학교 나오면 군인은 보장 되겠네. 보장 되나요? 그거는 보장되겠죠.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간호사 보장. 네. 근데 그 보장이 정도의 되네요. 보장이 뭐 일반 대학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구조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네. 상당히 좀 유리한
모습들이 보인다라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네. 이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네. 지금 이제 각 그 정부에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률 때문에 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여야만 국가가 좀 많이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돌면서 네. 약간 취업률 자체만은 약간 부풀리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예, 정말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그다음에 그 지금의 미래의 전망들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분명한 건 국립대가 다른 사립대들에 비해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가 많아요. 되게 많고. 근데 그 과들 중에서도 좀 블루오션이 있고 레드오션이 있다. 그러니까 네, 이걸 네. 쉽게 얘기하면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일반 대학, 사립대학에도 있는 학과를 국립대에서 같이 전공을 했을 때 네. 나중에 내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.